저는 전자정보공학부에서 17학번인 실홍석입니다. 어, 제가 NFT를 하게 된 지 한 7개 정도가 됐는데, 저는 저번 주에 발표하셨던 분처럼 만들고 그런 프로젝트를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제 재미로 이제 돈을 좀 벌고 싶어서 했던 사람이라서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NFT를 왜 알아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NFT가 뭔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? 네, 네.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? 네, 맞습니다. 대체 불가능한 토큰인데 그 얘기를 조금 나중에 해보고 우리가 왜 NFT를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우리는 이제 모두가 디지털 자본을 만드는 크리에이터예요. 저희가 찍는 사진, 영상 이런 것들이 다 NFT가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찍은 사진과 영상을 다른 사람들이 무단으로 도용을 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무단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면 기분이 되게 나쁘겠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가볍게 NFT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과연 그것 때문에 NFT가 핫할까에 대해서는 좀 저는 고찰이 있거든요. NFT가 핫한 이유는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네카라쿠베에 가고 싶은 이유와 동일합니다. 돈이 되기 때문에 핫한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할 거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하시면 되고 안 하시고 싶은 사람은 안 하면 돼요. 약팔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들어주면 됩니다. 그래서 어, 저는 네, 그 NFT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체 불가능한 토큰인데요.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혹시 저랑 같은 기종의 휴대폰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? S21이거든요. 자랑하려는 게 아닌데, 아니면 아이폰을 갖고 계시는 분. 네, 많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이게 각자 고유의 아이폰이잖아요. 근데 그 아이폰이 색깔이 또 똑같고 크기가 똑같다고 해서 같은 아이폰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냥 고유의 일련 번호가 있으니까. 근데 만약에 일련 번호까지 똑같다고 한다면은 과연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확인이 안 되겠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품이 있는데 명품과 똑같은 가품을 만들어 놓고 그 가품의 명품 품질 보증서까지 이제 똑같이 위조해 놓은 그런 가품을 저희가 보고 과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NFT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과연 어떻게 해서 그 NFT를 통해 이게 대체 불가능한 토큰인지에 대해서 알려면은 블록체인 기술을 좀 알아야 됩니다. 저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제가 공부한 바를 조금 얘기를 할게요. 어, 예를 들어서 제가 10만 원을 명진님한테 송금을 했습니다. 그때 이제 중앙에 은행이라는 게 있죠. 그래서 은행이 내가 명진님한테 10만 원을 보냈다는 것을 적습니다. 그래서 은행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죠.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누구에게도 알리면 안 되기 때문에 보안이 굉장히 철저합니다. 그래서 해킹을 당하면 안 돼요. 그래서 점점 더 해킹을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보안상 이게 철저하게 하는 그런 뭐 기술을 이제 요하고 있겠죠. 근데 반대로 블록체인은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게끔 발상의 전환을 시킵니다. 오히려 모두에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영진님한테 10만 원을 보냈다는 것을 모두가 갖고 있으면은 이거는 위조가 안 되는 거죠. 어, 그쵸?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. 네.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면은 블록이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노트에 저희의 이제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. 네,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. 블록체인의 그 블록이 쌓일 때 그 원칙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몇 명이죠? 한 20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11명만 그게 증명이 된다면은 그 블록이 올라갑니다.
그러면 11명만 포섭을 할 수 있으면은 위조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. 네, 돼요. 됩니다. 근데 그게 사실상 불가능해요. 그러니까 블록체인에서 블록이 10분에 하나씩 이제 블록이 생성이 되는데 그 10분 동안 생성할 때 엄청난 트랜잭션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. 근데 그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그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에 있는 슈퍼컴퓨터의 1위부터 500위까지를 합친 연산을 통해서도 지금 비트코인에는 트랜잭션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사실상 위조와 변조가 불가능한 거고요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고 또 이제 탈중앙화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감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제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간단히 블록체인 거래 과정을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A가 B에게 송금을 시도하고 거래 관련 정보는 블록 형태로 저장이 되고 이때 그 보낸 정보에 대해서 모든 네트워크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공유를 하게 됩니다. 그때 이제 일어난 게 채굴이에요. 그게 채굴이라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때 이제 채굴을 또 하려면은 그래픽 카드도 필요가 하고 전기값도 이렇게 되잖아요. 그때 이제 블록체인이 형성이 되면은 그때만큼 이제 수수료를 줍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채굴을 해서 돈을 얻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블록체인이 형성이 되는 과정이고요. 조금 기술적인 부분 얘기는 끝났고 이제 저의 슬픈 NFT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,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. 이거 얘기하면서도 처음에는 되게 혹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 솔라나라고 코인이 있습니다. 비트코인처럼 솔라나라고 코인이 있는데 거기 기반해서 만든 그 불스라는 그 작품을 하나 샀어요. 근데 그것은 산 것보다 민팅이라는 게 있는데 민팅이 뭐냐면은 좀 쉽게 말하면은 뽑기예요. 뽑기. 그러니까 뽑아서 랜덤으로 이제 NFT 작품을 주는 거죠. 근데 그걸 뽑았는데 그 프로젝트가 좀 잘 될 것 같아서 그런지 한 1분도 안 돼서 6배가 뛰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생각을 했죠. 그래서 2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120만 원이 됐어요. 그래서 원금 회수를 딱 하고 100만 원으로 내가 굴려봐야겠다. 그래서 솔라나 기반에 또 어떤 오리를 샀어요. 근데 그 오리가 오리구이가 됐습니다. 빵원이 됐어요. 그래서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했죠. 이게 뭐가 잘 될 거고 뭐가 안 될 건지를 좀 파악을 해봐야겠다. 하다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. 다들 아시는 꿈일 거예요. 정말 달콤한 꿈을 꿨는데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. 그게 이제 얘인데 이거 아시는 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네, 메타콩주 제가 오너였습니다. 네, 되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제가 이것을 아까 뽑기를 했는데 그 뽑기가 되게 어려운 게 이 뽑기를 원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1000명이라고 치면은 1000개가 있는데 작품이 그걸 원하는 사람이 한 10,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같은 시간대, 같은 블록 높이에서 클릭을 해야지 딱 그 정확한 시간대에 선착순으로 된 사람만 이제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얘를 뽑았어요. 이걸 보면은 원화가 아니라 클레이튼이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170 클레이튼에 민팅을 성공했습니다. 그래서 와 너무 기분이 좋았죠.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NFT가 핫하지가 않아가지고 오르지 않았어요 가격이. 근데 오릅니다. 한 달이 돼서 1900 클레이튼이 됐어요. 그쵸? 좀 미쳤죠 이것도 10배가 떴는데. 근데 제가 여기서 생각을 합니다. 이걸 만든 사람이 멋쟁이 사처럼 아시나요? 네, 이두희 님이 개발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한다고 합니다. 실타래라는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얘를 빼야겠다. 그래서 제가 1900원을 뺍니다. 여기서 1900 클레이트를 빼고 실타래 민팅을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. 그래서 실타래 민팅을 했는데 될 줄 알았죠. 근데 실패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냥 1900 클레이트만 갖고 있고 실타래는 끝났기 때문에 이것도 날라가고 그냥 클레이트만 있었어요. 근데 얘가 한 달도 안 돼서 26,000 클레이트를 띱니다. 3천만 원이었어요 그때 시점으로는.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시장인 거죠. 와 이거는 진짜 공부를 좀 더 해봐야겠다. 근데 공부를 해서 될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. 그냥 운도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러그풀이라고 사기도 좀 많아요.
최근에 이건 좀 관련 없는 얘기긴 한데 루나 코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게 이틀 만에 그 상장 폐지가 됐거든요. 몇 조 정도 하는 그런 코인인데 그래서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하여튼 지금은 13,000 클레이튼으로 돼서 덜 배가 아프긴 한데 하여튼 이게 제 첫 NFT는 아니고 이제 저희 슬픈 NFT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해주자면은 화이트리스트라는 게 있어요. 화이트리스트는 뭐냐면은 그 민팅을 할 때 너무 어려우니까 그 몇 명 사람들한테 좀 특권을 주는 거예요. 너희가 이 메타콩즈를 뭐 세 개를 갖고 있다. 그러면 다음에 어떤 프로젝트를 민팅할 때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줍니다. 네, 그래서 얘도 되게 많은 세계가 있거든요. 얘도 여자친구가 있고 좀비도 되고 막 그럽니다. 그래서 제가 얘가 좀비 되고 싶은 걸 사고 싶어서 근본 없는 프로젝트를 10개를 샀어요. 그래서 샀는데 그게 진미채를 파는 NFT더라고요. 그래서 10개를 사가지고 결국 좀비를 샀습니다. 그래서 샀는데 얘네가 또 그 뜬 이유 중에 하나가 얘네가 채굴을 해요. 아까 말했던 그 채굴을 하는데 하루에 얘는 4 메타코인이라는 코인을 채굴합니다. 그래서 지금 가격으로는 하루에 16,000원 정도 이제 공짜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한 달이면은 얼마죠? 거의 한 50만 원 정도? 50만 원 정도 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제가 산 그 좀비는 하루에 1,600원 법니다. 그래서 한 달이면 치킨값 하나 벌을 수 있는 그 정도 NFT인데 지금은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. 그래서 오픈시에서 구매하는 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어, 제 노트북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부여는 드릴게요. 그럼 아까 제가 말했던 멈춰준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갔네요. 14,000원 정도로. 근데 또 조심해야 될 게 클레이튼이 내려갔어요. 가격이 한 60% 내려가서 아마 원화로 따지면 그렇게 큰 가격은 아닌데 얘네들이 다 작품입니다. 그래서 얘를 사고 싶다 하면은 그냥 바이다우를 누르면 사줘요. 근데 제 노트북이 아니라서 사면 안 되고 그리고 이걸 보시면은 이게 클레이튼이라는 그 로고거든요. 이것을 사고 싶으면은 이 크롬 브라우저에 카이카스라는 지갑을 설치해야 됩니다. 그래서 카이카스 지갑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저희가 알고 있는 업비트나 그런 이제 거래소에서 이 크롬 카이카스 지갑으로 옮겨가지고 그러면 자동으로 살 수가 있거든요. 돈이 있으면은 그럼 이렇게 바이 나우 누르면 살 수 있어요. 네. 그리 그거를 하고 그 파워포인트가 어디로 갔을까요? 음. 네. 그래서 하여튼 여기가 이제 오픈시라는 NFT를 살 수 있는 대형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자기가 원하시는 작품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P2E랑 M2E예요. 이게 뭔지 아나요? 뭐의 약자일 것 같아요? 네, 질문이 네, 맞아요. 플레이트 원이랑 밑에 거는 무브트 원이에요. 그러니까 게임하면서 돈을 버는 거고 밑에 거는 움직이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는 이겁니다. 스테픈이라는 건데 이거 안 사셔도 돼요. 근데 그냥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은 걷거나 뛸 때 돈을 벌 수 있어요. 그래서 좀 능력치를 보여주자면은 자 이게 그 어플입니다. 솔라나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. 솔라나 토큰이에요. 비트코인처럼. 그래서 이 신발 하나가 160만 원이에요. 160만 원. 신기하죠? 근데 이걸 신고 뛰면은 하루에 한 3, 4만 원 벌어요. 네, 3, 4만 원 벌고 근데 이것도 능력치가 있어서 보면은 여기 보이나요? 에피센시랑 럭이랑 컴포트랑 리질리언스가 있는데 그 에피센시가 효율을 따져가지고 조금만 걸어도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게끔 하는 능력치고 이게 또 신발이지만 저희가 현실 세계에 있는 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너무 많이 뛰면은 신발이 고장 납니다. 그래서
쉬는 시간을 줘야 돼요. 근데 이게 좋으면은 쉬는 시간이 짧아요. 네, 하여튼 이런 것을 다 담고 있고 그 위에는 보석인데 이 능력치를 더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. 이 보석이 효율을 좀 증가해 줍니다. 이거를 사면은 또 채굴이 더 많이 되겠죠? 하여튼 이런 게임이 지금은 불법이에요. 아 근데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 정권에서는 이게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게임인데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이런 게임을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같이 러닝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 어, 어, 당연 아닙니다. 자, 혹시 이게 뭐 약자인지 아시는 분? 히어로이시야. 어? 어떻게 알았어요? 남들은 다 번데 나만 못 버는. 맞아요. 제가 그랬거든요. 남들 돈 벌 때 돈을 못 벌어가지고 굉장히 배가 아팠던 사람인데 그때 있잖아. 비트코인이 정말 쌌을 때 그때도 못 들어갔었고 쫄아가지고 그리고 2020년 팬데믹이 왔을 때 그때도 주식이 되게 나왔잖아요. 근데도 쫄아서 못 들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NFT를 들어갔는데 제가 유일하게 조금 돈을 벌었던 게 NFT라서 가져와 봤거든요. 제가 주식도 되게 팔았고 토토는 못 맞히고 막 이러는 사람인데 유일하게 NFT는 조금 민팅만 했을 때 가정하에서는 좀 안전한 것 같아요. 민팅가는 싼데 그 시장에서 형성될 가격은 비싸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그 민팅하는 걸 추천드리고 이렇게 사서 팔고 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근데 제가 이거를 왜 갖고 왔냐면은 그래도 NFT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좀 재밌게 알아서 그때 소외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문장을 갖고 왔고요. 네, 좀 재밌게 잘 들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.